네, 안녕하십니까. 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험을 보셨습니까? 시험을 본 학생 손 들어보세요. 좀 깜빡구나. 시험 본 학생. 애가 봤어요. 예,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어제 시험이 끝이 나서 결과는 어떤가요? 학생이? 헌법이 안 했으니까 어렵죠. 하면 쉬운데 어떻습니까? 그래요. 아직은 뭐 준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점수는 훈련을 하지 않고 나온 점수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두지 마시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피셋이라는 부분은 학생들이 잘못 인식하면은 처음부터 점수가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식하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우리도 이제 어제 시험 본 학생들 점수를 취합해 보니까 지금 예상되는 컷이 80점이 채 넘어가지 않는데 94점부터 95점, 그다음 93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도 처음에는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60점 이렇게 나오다가 훈련을 하면 이게 점수가 팍팍 올라가요. 대신 이제 소질이 있으면 올라가는 시간이 빨리 단축되는 것이고 그 소질이 조금 미진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피셋이 잘못하면은 이게 선천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학원에서 볼 때는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제 피셋 2달 동안 이렇게 캠프를 개최해가지고 그 안에 학생들 강제적으로 이제 문제를 계속 풀게 하니까 오늘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열심히 하면 역시 이것도 개선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설명회를 오늘 해야 될 주제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이 설명회를 다니거나 관심이 있으면은 아주 이제 초기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번도 고민을 할 거예요. 부모님들이 1번도 고민하시죠. 고시 준비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 다음 2번, 그 다음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에 보시면은 설명회 끝나면은 개별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이제 저희 직원이나 제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주제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시 준비를 언제 하는 게 현명한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아마 마음을 잘못 먹으면은 1학년 때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2학년 때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시기는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지 마시고 지금 1학년이 새내기인데 이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고 지금 2학년 올라갔다 이렇게 해도 고시 준비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일러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미리미리 좀 준비를 시키면은 그래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고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 입시는 선행 학습을 하면은 유리한 부분이 일부 나오겠지만은 고시는 그거보다는 훨씬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준비됐을 때 해야 됩니다. 이게 준비라는 과정이 차분차분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굳이 이제 1, 2학년 때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은 준비입니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고 고시에 대해서는 관심을 완전히 기울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준비예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제일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고시하고 먼 걸 하세요. 예컨대 경작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고시와 연동시키지 말고 경작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학교 수업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교우 관계도 열심히 이렇게 맺어 두시고 이렇게 해서 고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시점이 오면은 그런 놀고 싶은 마음 이런 부분이 다 연소된 다음에 와야 됩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고시는 이제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더구나 이 저학년들은 지적인 계파가 아직은 어린이들입니다. 고시로 볼 때는 어린애들이. 그래서 이 많은 지식을 담을 수 있는 지적 역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리 한다고 해서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시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기 때문에 정작 힘을 내야 될 때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 2학년은 절대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 최고로 이제 빠른 시기를 3학년부터 잡아야 돼요. 4학년 이렇게 가면은 졸업을 앞두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이 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갈 때가 가장 적기이고 그 적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3학년을 마치고 4학년 올라갈 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1, 2학년에 도전하면은 요즘은 임용유예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하고 충돌이 생겨요.
합격하더라도 중퇴를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니까 요때부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용유예 기간이 1년인데 1년의 기간이 3학년 때 이렇게 하면은 학교가 2년이 남았는데 이게 충돌이 없는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그건 충돌이 안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6월 달에 시험 보고 6월 말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계절학기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2학기 학점을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1년 반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면은 충분히 이제 졸업학점 취득하니까 그때부터는 전혀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빠르더라도 3학년 올라갈 때, 요때 이전에는 하지 마십시오. 또 가끔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뭐 우리 애가 1학년 마치고 군대 갑니다. 군대 가서 뭘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군대 가서는 나라를 열심히 지키는 게 제일 낫습니다. 군대 가서 뭘 하겠다 이런 부분도 역시 1, 2학년 때 공부하는 거나 똑같은 그 부작용이 있으니까 군대 가서는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서 제대한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 결론으로 이번에 보시면은 휴학을 해야 되는가 학교와 병행해서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하지 마세요. 학교 다니면서 얼마간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학교 뭐 모의고사도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시원 높이라는 것이 학교 수업하고 병행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높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 도움 안 되니까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칼같이 휴학하려고 오세요. 칼같이. 오늘부터는 내가 고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야지 고시의 진입 시기를 천천히 해가지고 고시를 할 때 내가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언제부터 고시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지점만 이렇게 두시고 고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시점 결정을 먹은 순간에 학원으로 오세요. 학원으로. 왜 이제 그렇게 와야 되는가 하면은 부모님이 고시는 모르십니다. 모르시죠? 모르세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또 예전에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아마 혹시 부모님들 보면 이제 고시를 통과하신 분들도 이렇게 간간히 오세요. 근데 벌써 20년, 30년 전의 기억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경험이 아주 추상적 조언은 이제 일부는 되겠지만은 구체적 지도를 이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은 우리 애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애한테 맡겨요. 애한테 맡기는데 애는 뭘 압니까? 애도 얘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망치는 겁니다. 모르니까 얘들이 이제 정보를 인터넷 통해서 얻거나 아니면 선배를 통해서 얻거나 합격생 얘기를 아주 멀리서 전해 듣거나 이렇게 해서 오염된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그걸로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미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시면 요즘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초적인 정보를 이제 가지고 가시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아주 기초적인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걸로 이제 고시 진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시작할 때는 꼭 학원에 상의하시고 그 학생에 맞게 이렇게 진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1, 2학년 때는 절대로 시키지 마시고 학교와 병행해서는 또 시키지 마시고 그 다음 해야 되겠다 하면은 휴학을 결정한 다음에 1년이다 1년 반이다 이렇게 몰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이 고시란 부분이 이제 본인의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의 우려가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험하니까 빨리빨리 얘를 이제 좋은 지위를 얻도록 하겠다 이렇게 소원을 해가지고 저학년 때 시키기도 하는데 그럼 고시 준비 기간만 늘어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1, 2학년은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적인 그 능력 정도가 고등학교 연장입니다. 고교생이에요. 그래서 운동으로 치면은 청소년급입니다. 아직은 성인 무대에 데뷔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대학생을 해야 머리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충분히 넓어졌을 때 그때 지식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고시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대학생활 4년이 고시에 다 매몰돼 버려요. 매몰돼 버리고 특별히 성과가 나오는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고시는 딱 기간을 정해가지고 요때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저 원칙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고시 준비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이게 위험합니다.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위험성을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또는 저 위험한 부분을 피해서 가야 되고 피할 수 있으면 첫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우수한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일부가 되는 시험이니까 시험이 안 될 수는 있는데 더 위험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제일 겁나시죠?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그 장수생 되는 거예요. 장수생. 저거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시험이 뭐 실패하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실패하면은 B 플랜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뭐 한국은행 가든지 하다못해 금융감독원 가든지 더 하다 못하면은 공사공단으로 갑니다. 그 가는 데는 어려움이 크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일단은 실패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이고 수험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거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자면은 합격 목표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 결정은 본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족도 같이 합의를 해야 돼요. 행정고시는 지금 시작하면은 언제인가 하면은 2019년입니다. 내년까지만 하세요. 내년까지만. 이상합니까? 주변에 들은 조언은 뭐 최소 3년 이렇게 들었는데 내년까지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행정고시 과목이 3과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경제학 행정법이 이게 덩치가 큰 과목이고 행정학이나 정치학은 한 과목이에요. 분량이. 선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3과목밖에 안 되니까 예전에 이제 없어지기 전에 사법고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4분의 1 분량입니다. 4분의 1 분량인데 사법고시를 2년 만에 끝내는 학생들이 다수 있으니까 행정고시는 2019년까지 하면은 지금부터 하면은 16개월입니다. 그때 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달에 시험 봐서 안 되거나 되거나 하겠죠. 뭐 되면은 고민이 없어지고 안 되면은 고민이 생기는데 이때는 스탑을 시켜야 됩니다. 승산이 없어요. 대신 안 되면은 경우수가 나눠집니다. 근접하게 안 되거나 아니면 많이 안 되거나. 많이 안 되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본인도 하면 안 되고 주변은 시키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요리로 갑니다. 무조건 요리로 가요. 근데 주변에는 뭐 5년 만에 됐어요.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5년 만에 됐어요. 이런 얘기는 5년 동안 공부했겠습니까? 3과목인데 5년 동안 하면은 한 과목을 1년 반 하는 겁니다. 그 공부한 세월이 아니고 뭔가는 시행착오가 많이 겹쳐 있었어요. 예컨대 5년은 수험생활이다 이렇게 하면은 2학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휴학도 안 하고 하다가 또 중간에 뭐 휴학해가지고 조금 다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복학해서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세월들이 다 단절이 있어요. 단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잘라가지고 3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에 안 되면은 그만두겠다 이렇게 보시고 대신에 근소하게 안 되는 기준인데 그거는 실경쟁률에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한 번 더 하세요. 그 실경쟁률은 뭔가 하면은 피셋이 이제 어제 끝났는데 7배수를 뽑습니다. 그 2차 시험량이 7대1이에요. 7대1인데 실경쟁률은 학원에서 보기에는 2대1로 봅니다. 허수가 많이 있어요. 피셋이 이게 뭐 실력이 쌓이는 부분이 아니고 역량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역량을 측정하는 시험. 그러니까 준비한 기간에 비례해서 실력이 쌓이진 않아요. 실력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는 2차 준비가 안 돼서 1차를 붙은 학생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경쟁률이 2대1인데 요 범주 안에 들어가면 한 번 더 하세요. 그리고 요 범주란 구체적으로 컷을 기준으로 3 내지 5점입니다. 3점 내지 5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요때는 한 번 더 하면은 괜찮아요. 요때는 한 번 더 하는데 하는 방식은 학교로 돌아가십시오. 학원 안 다녀도 괜찮아요. 이때는 학업을 병행하면서 해도 괜찮아요. 예컨대 이 정도 점수차가 난다 이렇게 하면은 경제학은 컷을 넘었고 행정법에 펑크가 났거나 아니면은 2과목은 잘했는데 2과목이 미스가 났거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하다가 필요한 시기에 학원에 오면 됩니다. 짧은 기간에. 2차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지금부터죠. 3개월 정도. 그때 학원에 오면 충분해요.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어쨌든 지금 마음속으로 2019년에 끝을 내야 됩니다.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2019년에 나도 끝내고 싶은데 끝이 나겠어요. 뭐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이제 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5년간 합격 평균 연령입니다.
26살입니다. 5급 합격. 몇 년 했겠습니까? 뭐 3년을 했겠어, 5년을 했겠어요. 남학생 군대 갔다 이렇게 하면은 평균이 26세다 이런 얘기는 이쪽이 절반, 이쪽이 절반 그런 얘기죠. 21살, 22살, 23살, 24살, 25, 26. 여기가 50%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니까 지금 시작을 잘 시행착오 없이 하면은 요 나이 때보다 어리게 합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니까 요 구간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 수험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 번에 됐거나 아니면은 한 번 더 해서 됐거나 이런 경우예요. 그 첫 회 안 됐지만은 첫 회 실경쟁률 안에 들어가서 불합격해서 그 다음에 되고 이런 조합이 요 조합입니다. 요 길로 가야 됩니다. 요 길로.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 길이에요. 이 길. 그러니까 1위로 가면 안 됩니다. 1위로. 뭐 28에 됐어요. 30에 됐어요. 이런 부분은 중간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제 될 자원들이 되는 것인데 너무 기간을 좀 오래 쓴 겁니다. 요게 제도 개선 전은 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1차를 붙으면은 2차를 이렇게 바로 보는 것이 아니고 2차 기회를 2번 줬어요. 그러니까 1차를 1년 준비하고 시험이 되면은 또 2차를 1년 준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령이 이렇게 높았는데 지금 1, 2차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되면서 사무관들이 전부 다 어린 애들이에요. 22, 23, 24, 25 이런 전부 어린 친구들입니다. 하니까 2019년의 목표가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쳐를 해야 돼요. 이 고시 공부를 오래 하면은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이렇게 돼요. 근데 학원에 오면은 학원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은 주변에서 이제 빨리 합격했으니까 조언을 많이 구해요. 뭐 친구들이 아니면 선배들이 후배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합격해서 학교로 돌아가면 조언을 많이 구하는데 이 학생들이 해줄 조언이 없습니다. 나는 몰라. 그냥 학원에 시키는 대로 했어. 이렇게밖에 조언을 못해. 그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모르는 상태로 시험 내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주변에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하면은 말이 많은 선배들이 있어요. 말을 많이 상세하게 해주는 선배들이 있는데 면면을 보면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합격했다면은 수험 기간이 장기화된 선배들이에요. 그 선배들은 시행착오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남학생들이 군대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그렇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아요. 그중에는 과장이 붙기도 하고 그 조언을 들으면 안 됩니다. 빠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2019년에 끝내자면은 여건, 노력 이 부분이 최상으로 동원이 돼야 됩니다. 휴학 무조건 해야 되고 경제적 문제 해결해야 되고 선생님 아르바이트 하면서 불가능해요. 그건 7급이나 9급을 위한 공부고 5급은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해결해야 되고 이를 최대한 공부량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최대한 공부량입니까? 정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되는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 정하는 기준은 학생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내가 경제학을 전공했다 하면은 경제학 과목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럼 많이 안 하면은 뭐 전혀 안 해도 됩니까? 얼마가 많이 안 해도 됩니까?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학원의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으면 괜찮아요. 2시간 했는데 모의고사가 상위 30%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10시간 했는데 하위 30%다 이렇게 하면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최대한 공부량을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항상 제가 설명할 때 예를 들면 극단적인 학생 둘이가 있어요. 둘 다 이대 학생인데 같은 과입니다.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어요. 같이 대학을 가고 같이 학원에 왔어요. 그 한 학생은 난 그렇게 체력이 좋은 학생 처음 봤어요. 아침에 8시 앉으면은 일어나는 시간이 저녁 6시입니다. 중간에 꼼짝 안 해요. 계속 책 봅니다. 그 중간에 식사는 물기가 없는 걸 먹어요. 호두. 하여튼 뭐 비둘기처럼 먹습니다. 방울토마토 뭐 이런 걸 먹어요. 그 다음 오렌지 주스 이렇게. 바나나. 이런 걸 먹으면서 이제 버티면서 공부하고 저녁에 일어나면 한 2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해요. 1시간 정도 천천히 식사하고 1시간 산책하고 쉬고 이렇게 하는 학생인데 그렇게 해서 8시에 자리에 앉으면 12시까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는 학생이고 또 그 친구는 체력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루에 최소한 12시간을 잡니다. 어떤 데는 14시간을 자요. 허리 안 아프냐 이렇게 물으면은 자다가 한 8시간 자면 허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고 잔답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그 학생도 이제 하루에 식사를 2끼밖에 못 해요. 자느라고. 근데 둘 다 시험이 됐어요. 둘 다 시험이 됐는데 그 체력이 약한 학생이 성적이 조금 더 좋습니다. 체력이 강한 학생이 그 학생이 38등인가 그렇고 몸이 약한 학생이 그거보다 2개 등수가 높아요. 36등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양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학원은 성적입니다. 그 이제 체력이 좋지 않은 학생도 학원은 성적은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무리하고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낮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 객관적인 공부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수험생활 계속 여부에 대해서 이거 평가를 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할 때 반드시 상의를 해서 시작을 해야 장기화되는 부분이 막아지고 더 중요한 부분은 더 어려운 결심은 그만둬야 될지 말지가 더 어려운 결심이에요. 지금 이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도 큰 결심인데 그만두는 것은 더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만둘 때는 꼭 상의를 하십시오. 상의를 하시면은 학원을 한 1년 정도 이상 다니면은 학원에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물리적 데이터도 있고 제 머릿속에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지금 고시하는 학생들 20년 가르쳤습니다. 한 10년 정도 가르치면은 뭔가는 이제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전문가 시각이 생겨요. 거기서 10년이 더해진 겁니다. 학생들 접하면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은 거의 동시에 나옵니다. 학원의 데이터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면 계속해야 되겠다 고민이 생기면 학원에 오시면은 그때는 냉정하게 얘기해 줍니다. 원래도 18명 중에 15명 정도를 그만시켰어요. 부모님들과 학생이 같이 왔습니다. 계속해야 됩니까? 해도 안 됩니다. 이 학생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그때는 얘기합니다. 그때는 충분해요.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생활했고 1년도 넘죠. 어떤 학생이 1년 6개월, 어떤 학생이 1년 4개월 생활하니까 속속들이 생활을 보고 능력치를 보니까 시험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버려야 돼요. 그때 마지막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오시면은 그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어제 시험인데 시험이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문자를 보내가지고 시험 결과를 받아요. 그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결과를 봤는데 그 중에 이 녀석이 되겠나 싶었는데 대박을 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처음부터 잘해서 시험 합격하는 녀석, 이렇게 상승하는 녀석, 계속 하지 않다가 시험장에서 능력을 드러내는 녀석,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오면은 이 학생이 시험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알아요. 저는 아니까 그때 상의를 해서 계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학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반응이 두 갈래로 나와요. 서운하다. 나는 하고 싶다. 이런 반응을 보내기도 하고 또는 정말 고맙다. 학원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을 줄 몰랐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어느 쪽이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때는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았고 이제 시행착오 부분인데 고립되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나빠요. 의외로 그런데 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합니다. 왜 저렇게 많이 하는가 하면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지금 이제 고시는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는 건데 혼자 가는 겁니다. 우리 엄원길 대장이 14번을 정상에 오르더라도 항상 도움을 받습니다.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 혼자 절대로 가지 않아요. 너무 위험하니까 절대로 고립돼서는 생활하면 안 됩니다. 고립을 하게 되면 일단 심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공부가 하루 이틀에 그치는 공부가 아니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게 되면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량 확보가 안 됩니다. 에너지 확보가 안 돼요. 한 이틀 확보됐다가 또 떨어지고 그 다음 다시 힘을 냈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은 슬럼프가 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고립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조언에 노출되거나 장수생 방식을 답습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고립되는 유형을 보시면은 신림동 와서 단과반, 학교 고시반, 종합반 내에서 고립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통제하니까 요 위험성은 요건 작은 것이고
이거나 이겁니다. 학교 고시반은 이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은 학교 고시반은 시험 시작하는 초기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시스템이 정밀하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학교 고시반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수험기간 장기화되는 부분은 감안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시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강의가 있습니까? 강의는 이제 동영상 들으면 되는 것인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고 이 신림동 와서 단가반을 듣게 되면은 역시 똑같습니다. 이게 여럿이 이제 뭉쳐서 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이런 학생들이 자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학생이 3년, 5년, 7년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은 노하우가 그대로 전달이 돼요. 더구나 학교 고시반하는 경우에는 선후배 관계입니다. 신림동은 차라리 마음에 안 들면 털고 나와버리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신림동에 스터디 하면서 서로 통성명도 안 합니다. 통성명도 안 하고 그냥 모여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가요. 그 시너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학교는 선후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배가 잘못되면 조언이다.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새내기가. 그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선배 몇 면을 보면 공부를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이제 종합반을 오지 않고 뭐 단가를 활용한다, 학교 고시반을 활용한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판단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경제적 요인입니다. 경제적 요인인데, 경제적 요인을 제로로 놔보세요. 제로로.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학원도 무료, 학교 고시반도 무료, 단가반도 무료, 혼자 하는 것도 무료.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나는 100% 학원 종합반에 온다고 봐요. 왜? 관리가 잘 되니까. 합격생이 많아지니까. 또 단기간에 합격하니까. 맞죠? 근데 경제적 요인을 앞세우니까 혼자 해야 되겠다. 학교 고시반에 가서 비용을 절약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너무나 근시안적입니다. 이 5급은 1년 다음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1억입니다. 1억이에요. 사회 진출이 1년 늦어지면 1억이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도 않습니다. 뭐 학교 고시반을 간다, 신림동을 단가반을 한다. 단가반을 하면은 오히려 비용은 더 많이 들어요. 고시반 간다, 비용은 절약하겠지만 절약되는 비용이 0으로 절약됩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한 달에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극소액일 겁니다. 예컨대 한 달에 20만 원이다, 15만 원이다, 이 정도 절약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고시에 대한 위험성이 몇 배로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 그 길로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립되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인데, 이 고립된 수험 생활을 탈피를 꼭 해야 됩니다. 그 이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고민할 거예요. 실강을 해야 되는가, 인강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고민하시죠. 학생들의 고민 영역은 뻔합니다. 뻔해요. 1위로 갈지 아니면 1위로 갈지 이렇게 고민하는데, 인강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까? 주관식인데. 왜 인강을 학생들이 놓고 고민하는가 하면은 대학을 그렇게 갔으니까요. 대학은 이거 객관식 사지선다로 가는 시험이고, 이건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니까 글을 쓰고 평가를 받고 첨삭 지도를 받고 개선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이 과정이 전부 다 단절되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아니면은 가끔 인강을 통해서 합격을 했다 이런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학생은 능력 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을 거예요. 예컨대 1년이면 충분한 학생이 한 3년을 했다, 5년을 했다,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특히 인강의 이제 공부 강도를 보면은 보겠습니다. 경작 실강이 예컨대 24일 동안 현장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인강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24일 동안 동영상을 다 듣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 하면은 4.6%입니다. 4.6%. 그 기간에 듣는 비율이. 그리고 동영상은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넉넉히 줍니다. 80일 동안 들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주면은 요때 듣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 하면 34%입니다.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34%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과목을 80일 동안 느려 듣는데 공부가 안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개념이 끝까지 가가지고 이게 높아져야 되는데, 지식이 깊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단절됩니다. 똑같습니다. 행정법 이렇게 해도 똑같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인강은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이걸로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피셋이나 헌법이나 이건 인강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요. 그건 괜찮은데 주관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간으로 가면은 단가반으로 가야 되는가 종합반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학생들이 요 지점에서 고민을 해요. 단가를 하는 게 좋은가 종합을 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인데 이제 저 지점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선생님을 골라 들을 테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재수한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수학은 매가에서 듣고 뭐 국어는 대성 가서 들을래 이렇게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종합반을 대성을 갈지 아니면 종로를 갈지 아니면 기숙학원을 갈지 이렇게 통째로 고민하는 것이죠. 과목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고민합니까? 그 고민하는 것은 단가로 가면 자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처에 시행착오를 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종합반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선생님을 조합해서 들을래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신림동에 선생님 정도 되면은 다 합격했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신림동에 학원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등 학원의 지위를 유지하자면은 그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강사 간의 차이는 없어요. 괜히 개인의 선호도 때문에 뭐 여기를 듣고 저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종합반을 다니면은 강의 듣느라고 예습 복습할 시간은 없어요. 강의 듣다가 시간이 다 가요. 이런 평가도 하던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종합반 하루에 수업이 4시간인데 4시간이에요. 4시간에 나머지 8시간에서 10시간이 남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고시생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지 종합반의 부작용이 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또 1차가 만약에 추가가 되면 하루에 6시간입니다. 강의. 1차는 그런데 예복습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까 오전에 2시간 듣고 오후에 4시간을 2차를 듣는데 그럼 저녁에 4시간 내지 5시간 아침에 10시부터 강의니까 아침에 3시간 이렇게 확보가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간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틀린 분석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고시공부는 그래도 아침에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강도죠. 고시공부는 대학하고 조금 다릅니다. 대학은 노력이 조금 부족하면은 예컨대 학교를 특정하면은 서울대 목표로 했는데 조금 못 미치면은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 가면 만족합니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녀야 괜찮아요. 근데 고시는 0이냐 100이냐예요. 하니까 합격하기 위한 상위선에서 합격선 위에서 모든 계획이 진행이 되고 노력이 진행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지 합격선 밑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거 종합반에 오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이걸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게요. 실력 차이가 생겨버려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1순환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성적인데 요 1순환이 이제 언제 시점인가 하면은 요렇게 지금 이제 내일부터 예비순환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예비순환이 시작되는데 요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기초 개념을 잡는데 요때도 시험은 봅니다. 우리 학원은 매일 시험이에요. 매일 시험입니다. 매일 시험을 보는데 요때는 작게 봐요. 예컨대 100점짜리를 볼 능력이 안 되니까 뭐 15점, 20점, 뭐 크면은 30점. 요 정도로 보고 그 다음 1순환 7월에 들어갑니다. 요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보면은 어느 정도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대략적인 윤곽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에 성적을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름이 있는 게 종합반입니다. 비어있는 데가 단가반이에요. 빈 데가 이렇게 빈 데입니다. 이걸 이쪽으로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저 부분만 확대하면 34명 중에 단가반이 4명이에요. 저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종합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반반입니다. 50대 50이에요. 50대 50인데 지금 종합반 안에서 단가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게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부분인데 뭔가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순환을 보겠습니다. 2순환은 시험 직전입니다.
11월, 1월. 요때는 초보자들은 겁이 나서 2차를 하기를 두려워할 때입니다. 요때는 종합반 학생들은 어차피 듣는 것이고 단과반 학생들은 1차 경험이 여러 번 있던 학생들이 옵니다. 11월이니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때도 한번 보십시오. 단과반. 비율이 높아졌네요.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이렇게 착한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간이 최소 2년, 기본 3년 됐어요. 근데 우리 종합반은 3월부터 했으니까 11월까지 몇 개월입니까? 6, 7개월입니다. 그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는 정도가 종합반이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종합반이 왜 저렇게 가파르게 진행되는가? 일반적으로 학원이 이렇게 진행되죠. 이렇게 해서 예비순한테 한번 기본 개념 잡고 조금 심화되고 또 심화되고 완전히 이제 실천입니다. 1차 시험 끝났으니까 완전히 실천 단계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실천 단계로 들어갔는데 학원이 시키는 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심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다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가 하면은 2년 차들이 있어요. 우리는 5번 반복을 했는데 2년 차는 5 곱하기입니다. 12고. 그 다음 3년 차들은 곱하기 3이니까 15입니다. 15. 그러니까 반복 정도가 이렇게 달라버리니까 1년 차들은 초시생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듣고 있는 초시 때는 되기 힘들어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시생이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2년 동안에 걸쳐서 10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는 것과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10번을 반복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고시의 특성상. 고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성격이 있습니다. 고시는 1년 동안에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길게 이렇게 가늘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까 학교 다니면서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가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합격선 밑에서 계속 노력이 진행되니까 불필요한 노력이에요. 고시를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요 구조를 달성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면은 3월부터 이제 내일부터 행정법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은 스터디를 시켜요. 행정법을 스텝을 조금 높은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서 3월에 행정법을 2번 보게 만들어요. 2번 보게 만들고 3월에 행정법이 끝나면 그 다음에 경제학으로 넘어갑니다. 경제학으로 넘어가면 행정법을 또 스터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비순한테 행정법을 3번을 다뤄요. 그러니까 1순한테 가니까 답안 쓰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단가반하고 격차가 거기서 발생해. 그 다음 경제학 하게 되면은 끝나면 행정학으로 가면은 이때 경제학을 또 시킵니다. 경제학을 시키고 그 다음 과목으로 가면은 정책으로 가면은 행정학을 시켜요. 그 다음 선택 과목은 가벼운 부분이니까 이때는 정책을 다시 반복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번 끝냈을 때 중요한 과목은 최소한 2번 아니면 3번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비순환이 끝이 나면은 단과반 학생들은 1번, 우리는 2번 내지 3번. 그 다음 이런 구조로 1순환까지 또 갑니다. 또 가면은 단과반 학생들이 2번 할 때 우리는 4번 내지 5번.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요게 잘 진행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요게 진행이 안 되면. 형식에 불과해요. 저게 이제 다른 학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스터디 운영을 소개해드리면은 편성 규정입니다. 아마 다른 학원 가면은 1번부터 8번까지가 1조, 9번부터 16번까지가 2조 이렇게 편성할 겁니다. 그리고 초보끼리 묶어두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말이 많은 친구가 있으면 그 스터디가 시끄러워져요. 다 쓸데없는 말이. 근데 반대로 말이 없으면은 서로 할 말이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거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스터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수험기간, 개인의 성향, 성비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한 스터디 구성하면서 둘이 절친을 뜯어버렸어요. 분리했습니다. 왜 분리했는가 하면은 둘이 모이면은 너무 친해가지고 공부 외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렇게 분리합니다. 분리하고 학교도 고려합니다. 학교도 고려해가지고 예컨대 서울대 학생들은 이제 혼자 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 뭐 이기적이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부를 혼자 해서도 잘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서울대 학생이 한 3명이 있으면은
고려대학 학생들을 좀 집어넣습니다. 얘들 의리로 뭉친 애들이라 이렇게 하면 끈끈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 성비, 이것도 여학생 비율이 5, 남학생 비율이 5니까 수험생 비율이 이렇게 5대5로 편성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짝이 만들어져요. 커플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 뭐 5대3 아니면 뭐 6을 넣고 뭐 1을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고려해가지고 편성해서 순환이 끝나거나 중간에도 변동을 많이 줍니다. 예컨대 와가지고 스터디 하는데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파악이 되면은 그때는 스터디를 이동시켜 줍니다. 그 다음 예비순환 끝나면 한번 이걸 스터디를 재구성하는데 전체 하지 않고 학원이 파악을 합니다. 스터디, 문제 스터디 이렇게 몇 개가 이제 적발이 되면은 그거는 해체해서 재구성해요. 예컨대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터디를 진행하고 토요일 날 또 시험을 봐요. 시험을 안 보면 이 학생들이 스터디에 진지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스터디별로 포상을 합니다. 뭐 1등 하면은 예비순환 끝나면은 한순환 끝나면 1등 하면은 저 서울에 있는 고급 호텔에 가서 뷔페를 저희들이 상품으로 줘요. 그걸 위해서 또 학생들이 뭐 서로 경쟁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좋은 효과들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진행 기간은 개강하면 편성하고 그 다음에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가 아니라 11월까지 3월부터 11월까지는 2차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11월 되면은 곧 1차를 봐야 되니까 이때는 1차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2차 할 때는 너무 많이 자주 모이면 안 됩니다. 주 3회가 원칙이고 또는 스터디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 더 하자 이렇게 하면은 주 5회 내지 6회를 하기도 하고 1차 할 때는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주 6회를 합니다. 요 1차 할 때가 이게 피셋 스터디죠. 원법이야 스터디 할 것까지는 없고 피셋 스터디는 1차는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이때는 스터디를 운영할 때도 아주 저희들이 신중을 기합니다. 요 스터디를 진행하는 진행자들이 있는데 요 스터디 리더들입니다. 최종 합격해서 재학 중인 학생이나 아니면 2차는 합격했는데 면접을 탈락해서 또 공부를 하는 학생 1차를 3회 이상 합격한 합격생들 이렇게 베테랑들을 씁니다. 특히 1차 이렇게 11월부터 진행되는 피셋 스터디는 피셋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평균 90점 이상을 맞은 학생들을 리더로 선정을 합니다. 그 중에는 보니까 피셋을 전국에서 1등을 2번 한 친구도 있어요. 그 다음 94점, 95점, 92점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예컨대 원래 성적이 한 70점 정도 나왔다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학생이 좌절합니다. 컷에서 10점 가까이니까 내가 시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학원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요 부분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점수이고 또 강의를 들었지만은 이 강사하고 학생 간에 갭이 생깁니다. 갭이 생기는데 원래 컷을 뭐 넉넉히 잡아 8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요게 4문제입니다. 4문제. 4문제인데 이 친구들이 간단한 팁만으로도 4문제를 올려줘요. 또 열심히 하니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합격하게 됩니다. 합격하게 되니까 어떤 지도하에 공부를 하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제대로 강의 듣고 리더 지도받고 시간도 충분히 들였는데 그런데도 예컨대 원래 기준으로 한 60점 되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그만둬야 돼요. 그때는 늘지 않아요. 그때는 그만두되 충분히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점수가 낮다. 이런 부분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잘못하면 이 학생들이 오래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장수생입니다. 신분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대로만.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지도를 해요. 아니면은 얘들한테 맡겨두면은 이제 개성대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맡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반 아까 이제 2차 성적을 본 것인데요. 어제 1차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 1차 얘기를 좀 하면은 1차 대비 이제 2개월 전에는 저희들이 그 1차 종합반에 대해서 피셋 캠프를 합니다. 그 피셋 캠프가 5층에 이제 한 100명 수용하고 거의 한 80명 수용하네요. 그 다음 2층에 이제 한 100여 명 수용해가지고 전체가 200명이에요. 200명인데 그 피셋 캠프 구성원들은 피셋이 약한 학생들입니다. 잘하면 그렇게 안 해요. 약한 학생들을 모아서 했는데 오늘 점수를 받아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결과들이. 그 약한 학생들이
지금 받아본 점수로는 한 70% 합격입니다. 자기들도 놀랐어요. 학원도 놀라고 학원은 매년 놀랍니다.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림도 없다 이런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하는 분위기에 섞여가지고 이번에 한 70% 합격해요. 그게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문자로 보낸 게 오늘인데 지금 답으로 온 것만으로 한 70%, 80% 합격하니까 아마 더 이제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더 합격률이 높아질 겁니다. 결국은 이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가진 능력을 최상으로 끌어내면 시험이 됩니다. 시험이 되는데 종합반은 1차 때 그래 피세 캠프를 세게 운영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다 팜플렛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그 상급자를 위해서 2차 캠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학생들이 대상인가 하면은 2차 면접 탈락한 학생, 그 다음 1차를 2번 붙은 학생, 2번 이상 붙은 학생, 그리고 실제 떨어진 점수가 컷에서 3 내지 5점 이내인 학생, 그 학생들만 인증받아가지고 놓고 우리 종합반은 상위 10%만 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거기서는 합격률이 75%, 8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종합반에 들어오시면 목표를 내가 2차 열심히 해가지고 상위 10%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1차 끝나면 안정적으로 시험 보고 3월부터는 그 반으로 이동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고시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든 2차든 모여가지고 열심히 같이 집단화돼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 날 이제 내일 개강하죠. 내일 개강하는데 3월에는 행정법, 4월에는 경제학, 5월, 6월 이렇게 진행됩니다. 국립외교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을 소개해드리면은 3, 4월은 굵직한 걸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차 강의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수험 부담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한 부분이고 2차 강의는 예비 때는 저녁에 합니다. 7월 이후에는 1순환부터는 오후에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1차 강의는 5월 달부터는 진행합니다. 2시간 합니다. 2차 강의는 여전히 이제 같은 룰로 진행하고요. 7월 이후에는 1차 강의 그대로 유지, 2차 강의는 오후로 옮겨옵니다. 그럼 여기는 왜 저녁에 합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선생님들의 사정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3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이제 시험을 목전에 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오후에 진행을 하고, 예비순환 학생들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진행하는데, 그러면은 학원에 저녁에만 나오면 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독서실에는 8시까지 오세요. 우리 직영 독서실 있으니까 8시까지 오시고, 저녁까지 보내다가 강의가 끝나면은 집으로 들어가 쉬는 쪽으로. 그래서 패턴이 8시부터 10시까지는 최소한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는 아침잠이 많아요 하면 9시부터 11시까지. 아니면 아침잠이 더 많아요 하면 10시에서 12시까지.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14시간 확보해서 2시간 정도 식사 시간으로 쓰면은 12시간 정도 공부하면은 적정량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순환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고시는 자기 자신과 싸움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시험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싸움이겠습니까? 여기 오는 정도 학생이면은 자기 자신은 다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학생들입니다. 남하고 싸움이에요. 남하고. 그게 바로 상대평가죠. 절대평가는 자기 자신과 싸움이고 상대평가는 남을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 남보다 어떻게든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비순환을 들을 때는 오전에는 저녁에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오전에는 복습하세요. 복습하는데 4시간 수업 들었는데 복습을 8시간 하겠습니까? 4시간은 충분하지. 충분합니다. 뭐 종합반 다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습 복습할 시간이 없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저렇게 널널한데 그래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예습을 하세요. 동영상을 이걸 무료로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미 1월부터 행정법하고 경작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학생들보다 조금 처져 있는 겁니다. 그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1월반 행정법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할 테니까 이걸로 예습을 하세요. 이걸로. 예습하고 강의 듣고 강의 들은 내용을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번, 2번, 3번. 단가반에 이렇게 못해. 일단 이걸 누가 줍니까? 그러다가 지가 돈을 내고 사겠습니까? 안 해요, 학생들이.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혼자 끙끙거립니다, 끙끙.
그렇게 됩니다. 국립외교원입니다. 국립외교원 학생들은 강의 수강하고 복습하고 경작을 하세요. 국제정치를 하지 말고 경작을 하세요. 국립외교원은 경작이 관건입니다. 그게 한 60% 이상이니까 경작을 계속 하세요. 매일. 경작을 매일 그렇게 하세요. 경작할 때는 더 많이. 평소에는 매일 경작. 이렇게 경작을 잡으면은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은 저절로 잡힙니다. 국립외교는 거의 관건이에요. 그 경작을 매일. 대신 학원이 매일 동영상 지원해 줍니다. 매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3월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것만 보더라도 단가반에 이게 달성이 안 됩니다. 그 스터디를 통해서 방향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혼자 두게 되면은 무조건 시행착오 하는데 리더들이 본인의 경험을 아주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또 필요한 학생에게 적정하게 전달을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행착오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공부 강도가 적정히 유지가 됩니다. 단가반은 그로부터 완전히 외면 돼요. 절대로 단가반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단가반 제가 종합반을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면은 학생들이 학원이니까 종합반이 이득이 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습니다. 학원이 대한민국에 2개밖에 없어요. 신림동에 4개 있는데 2개는 의미가 없는 학원이고 2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비살림이나 우리 쪽인데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거기 아니면 여기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학생은 지금 20년 가르쳤는데 요즘 오는 학생들은 제 아들 뻘이에요. 제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니까 제 아들 뻘입니다. 그 학생들이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시행착오 없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버스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부산을 가야 되는데 의정부행도 있고 대구행도 있고 뭐 광주행도 있고 때로는 제주도로 가겠다 이렇게 버스에 사람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십 대 버스, 때로는 수백 대 버스가 있는데 제대로 잘 올라타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낭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해서 단기간에 끝내고 안 되면 그만 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자면은 그 단가반으로는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염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고민하시죠. 재경직 해야 되는가 일반 행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재경직을 하는 학생들이 왜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아직은 구체적인 부분은 없어요. 일단 이 학생들 표현으로는 간지납니다. 5급에 꽂히니까 되면은 폼나 이렇게 재경직 하는데 하는 것은 뭐 다양한 학생들이 하는데 합격생들입니다. 이 공통 요소가 있어요. 피셋. 작년 기준으로 일반 행정이 82, 재경이 84. 요 간격이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재경해도 되겠네. 착하게. 왜 그런가 하면 재경은 이 점수를 맞는데 2개월 이내입니다. 어떤 녀석은 3주. 긴 녀석이 2개월이에요. 근데 일반 행정은 이 점수를 맞는데 6개월 이렇게 걸려요. 그 안에 질이 다른 겁니다. 또 컷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면은 이쪽 그룹이 평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피셋을 지금 점수는 중요하지 않고 성적이 어떻게 가파르게 상승도가 나오는가 이 부분을 봐가지고 상승도가 2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재경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재경, 피셋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경작이 전공이 받침이 돼야 됩니다. 나는 행정학과인데 경작을 해보니까 재밌고 잘해요. 학교에서 뭐 A를 받았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취미로 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치면 부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공을 해서 치하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작, 전공자이고 전국 단위 경쟁 이것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작년에 우리 재경직이 7명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는 전국에서 수능을 2등한 친구, 8등한 친구 이런 친구들이 절배해요. 완전 소년 수재들입니다. 그 공부 기간이 제일 빠른 녀석은 9개월, 그 다음 12개월, 전부 14개월 안에 컷. 그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이 안 갖춰지면은 굳이 재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경 중간에 일반 행정 1등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커요. 그 재경 예컨대 꼴찌면은 일반 행정으로 가면은 상위권이에요. 상중하로 나누면. 그럼 재경 중간 알파야 일반 행정 상위권이 낫습니다. 좋은 부처 가는 게 훨씬 낫지. 왜 재경을 같이 받기를 갑니까? 근데 굳이 지금 재경과
일반 행정에 고민이 깊다 하면은 지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걱정하셔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경작 해보고 행정법 해보고 행정학까지 해보면은 그때부터 재경과 일반 행정이 갈라집니다. 그때 선택해도 늦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마음이 재경을 해야 되겠다 하면 재경을 하십시오. 하시다가 스터디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정말 모진 놈들이다. 이놈들 도저히 못 이기겠다. 이렇게 한 그때 일반 행정으로 턴해도 되니까요. 반대로 해보기 전에는 겁먹었는데 해보니까 할만하네. 이렇게 하면 바꿔도 괜찮아요.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큰 과제로 남기지 마시고 그냥 지금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 국제통상인데 이것도 이제 고민의 영역 아닙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시험이 안 되니까 이리로 이동 저리로 이동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결정하고 싶죠. 대신에 국제통상이 소수직렬이니까 불리합니다. 의학을 이제 필기로 봐야 되는데 가끔 내가 외고를 왔으니까 그걸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걸 원어민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제통상은 과목도 많고 기간도 조금 더 걸리고 학원도 없고 혼자 공부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양자 간에 고민하면은 외교를 하는 것이 시험 되기는 조금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외교를 하게 되면은 외국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부담은 있을 겁니다. 그게 문제가 없다면은 외교를 택하는 것이 지금 낫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신림동 생활 왔는데 공부 장소는 직영 독서실 오십시오. 가격도 절반이고 구성원은 동질성이고 시중 독서실 단가반 하게 되면은 또 시중 독서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는 경찰 하는 학생, 국공무원 하는 학생, 노무사 하는 학생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하고 시험 패턴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 직영 독서실에는 전부 다 국립외교원에 5급 하는 학생들입니다. 전부 동료들이에요. 동료들이니까 스터디를 진행하기에도 또 시험 일정에 따른 그 불편함도 여기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식당 문제입니다. 어머니들은 이게 관심이 많으시죠. 고시 식당을 활용하면 됩니다. 식사 일관성이고 가격이 유리한데 한 끼에 3,500원입니다. 한 달에 한 20만 원, 21만 원 이렇게 하는데 한 군데 정하지 마시고 식권으로 이렇게 쿠폰처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식사 질은 학식 대비 한 3배는 좋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살이 이렇게 찝니다. 식사 질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룸 문제하고 통학 문제 여기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고민되시죠? 통학을 해야 되는가? 통학 거리가 있습니다. 상도동, 신림동, 대방동 아니면은 서울에 가까운 안양 요 근처. 요 근처는 통학을 하세요. 통학을 하는 게 집에서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제일 좋은가 하면은 이게 힘든 공부이기 때문에 약간의 힐링이 필요합니다. 공부하고 갔는데 엄마가 다독여주고 아빠가 또 보듬어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신림동에 나와 생활하면은 하루 종일 공부에 시달리다가 방에 들어가면 혼자입니다. 정서 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통학이 가능하면 하시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1시간 내지 1시간 이상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통학에 따른 불리함, 유리함을 따질 때는 불리함이 너무 커집니다. 물론 이제 가족으로부터 떨어진다 이런 불리함이 있겠지만은 그건 견뎌야 돼요. 시험을 택했으니까. 예컨대 1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1시간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물리적으로.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1시간 통학 거리에서 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1시간입니다. 아침에 2시간. 가면서 1시간,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 하루에 4시간이 날아가요. 시험 못 듭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을 보면은 강남, 서초, 방배 애매합니다, 이게. 과천, 목동. 여기는 고민이 좀 적어요. 무조건 옮겨야 되니까. 강남, 서초, 방배가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면은 가까운 거리인데 학생이 그렇게는 못 다니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1시간 남짓 이렇게 어중간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서 제일 화려한 지역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한 고시생 현실은 책을 읽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이 공부 의욕을 꺾어버리는 장면들만 보게 됩니다. 데이트하는 남녀, 화려한 거리, 이런 거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스님들이 왜 산에 들어가겠습니까? 왜 들어가는가 하면 시선 차단 효과 때문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세상으로부터 차단해서 공부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시는 잘 때도 옆에 고시생이,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도 고시생이, 길 갈 때도 고시생이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렇게 유지가 돼요.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송파 잠실 고민 없습니다. 무조건 와야 되고, 제 집이 본당인데 뭐 안암 다 이거 여행입니다. 통학이 아니고 여행이고, 신촌 버티다가 오게 됩니다. 무조건 다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은 원룸이 있습니다. 원룸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학원에 직영은 원룸으로 오십시오. 요게 이제 제일 낫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가격이 좀 유리합니다. 일간의 여학생 중심인데 여학생 전용이 아니고 중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직은 남학생들이 조금 있습니다. 4층, 5층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위쪽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있습니다. 점점 이제 교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학생만 될 겁니다. 임대 조건이 신림동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괜찮은 방이면 50만 원 근접하고 조금 못한 방이면 40만 원 근접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증금 300만 원 내시면은 월 38만 원 공과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이건 뭐 지방학생이나 부담이 되는 학생들을 위한 조건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 내시면은 월 5만 원 공과금 포함해서 이렇게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시면은 2번을 잘 활용하시면은 1년에 절약할 수 있는 16개월에 절약할 수 있는 금원이 한 700, 800 되니까 학원비가 많이 절약돼요. 그 작년까지는 없다가 학생들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요걸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지금 학생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여건을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길 건너 바로 있습니다. 학원에서 이렇게 한 400m 정도요. 멀지 않습니다.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남학생 중심인데 여기는 조건이 조금 더 이제 완화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 30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월 5만 원인데 요거는 좀 비탈해 있어요. 높은데. 그 독서실까지 저희들이 120m, 독서실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한 120m.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으니까 이 학생들은 버거워해요. 여름이나 이렇게 하면 땀이 많이 나니까 되도록이면 이쪽은 남학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여학생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학원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다 거리는 비슷합니다. 저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그 안에 시설들이 샤워실이 있고 그 다음에 방 안에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침대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고 그 미니 원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부모 주의사항인데 뭐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까? 이게 항상 제가 공란으로 남겨두는데 굳이 이제 따지면은 고시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의 의지가 너무 앞서면 안 됩니다. 고시는 본인 의지를 해야 돼요. 부모님은 조언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런 선에 머물러야지 대학을 보낸 경험으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고시를 합격시키겠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부모님은 멀리 계셔야 됩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집사람이 애를 대학 보내느라 노심초사하는 과정을 많이 봤습니다. 학원도 알아보고 뭐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고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시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들은 여기까지만 오세요. 여기까지만 오시고 그만두겠다 이렇게 할 때는 학원하고 상의하시고 요 공간에는 학원의 전문 영역입니다. 그냥 맡겨두십시오. 맡겨두시고 궁금하다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저를 통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불필요한 부분 또 필요한 부분을 다 조절해 드릴 테니까 그냥 지금은 대학 때처럼 많이 이제 마음을 쓰지 마시고 우리가 고시 공부하니까 나는 그냥 잘 되도록 그냥 마음속으로 기원만 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니면은 괜시리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관여하다 보면은 간혹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다른 학원하고 다른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 부분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또 이게 다르네요. 4번, 5번 이건 설명드렸으니까요. 요거 6번 다른 건 비슷한데 불합격하면은 수강료를 전액 현금을 환불해 드리는데 환불 기준에 있습니다.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1차. 그때는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 불합격한다. 그때는 전액 현금으로 환불해 드려요. 우리 학원의 합격률이 1차 70%입니다. 그 다음 2차를 보겠습니다.
2차도 똑같습니다.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돌려드려요. 그 다음 이 돌려드리는 재원에 대해서는 강사분들이 2분의 1, 학원이 2분의 1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도 열심히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학원에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학원은 단가반 패키지 개념이지 관리는 없어요. 그 종합반은 사실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합반을 할 수 없지 이렇게 단가반을 묶어가지고 싸게 파는 것인데 우린 그렇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관리해요. 그 다음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등, 2등, 상위 30%까지. 그 장학증서를 일부러 드려요. 연금도 드리고. 그 장학증서를 일부러 이제 주는 이유는 그걸 받으면 학생들이 일종의 불안감을 이제 완화시키는 증표로 이렇게 활용합니다. 아, 내가 계속 받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안심을 합니다. 그 다음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수강료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원래 단가반을 여러분들이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단가반으로 16개월 하면은 1,300만 원이에요. 단가반을 하게 되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 훨씬 많이 들고, 종합반은 근 27%니까 30% 할인된 가격입니다. 할인됐는데, 목요일까지 등록하시면은 이만큼 다 할인을 해드려요. 90만 원을. 여기서 마이너스 90을 해드립니다. 가격도 훨씬 유리하고, 그 다음 나중에 동영상 강의 400만 원 가까이 지원되죠. 그 다음 1차 비세 캠프 참여할 때 80만 원 무료로 해드리죠. 실전 모의고사 14회 60만 원 해당 사항도 무료로 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단가반을 해야 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사실은. 비용 많이 들고 관리가 없고 나중에 비용 증가하면은 학생들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그럼 필요한 컨텐츠를 습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합격할 확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국립외교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할인 혜택은 동일하고요. 여기서 90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원로 계산하면은 할인까지 포함하면은 이게 한 8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 대학 입시보다 훨씬 쌉니다. 이거는 더 싸겠네요. 한 56만 원. 헌법을 추가하면은 조금 추가되는 것인데 헌법은 이제 공부 정도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드리면은 제가 다 드린 겁니다.